언제부턴가 디즈니의 실망스러운 실사화가 연이어 공개되는 가운데 의외의 작품이 원작과 높은 싱크로율과 똑 닮은 캐스팅을 보여주며 사람들의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바로 2002년에 디즈니가 제작한 릴로와 스티치라는 만화 영화의 실사화입니다. 하와이에 사는 소녀 릴로와 푸른색 털로 뒤덮인 귀여운 외계인 스티치의 좌충우돌 모험 이야기를 다룬 이 만화에 대한 알아도 쓸데없는 TMI를 알아봅시다. 이 만화의 제작자인 크리스 샌더스는 기원을 알 수 없는 숲에 살고 있는 작은 생물 스티치를 주인공으로 한 동화책을 만들고 싶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책으로 만들기에는 내용이 너무 방대해서 포기했었다고 합니다. 1987년에 디즈니가 크리스를 채용하면서 그는 미녀와 야수, 알라딘, 라이온킹, 뮬란의 각본을 제작하며 디즈니의 황금기를 만들어냈습니다. 그의 공로가 인정되면서 디즈니 내부에서는 크리스의 차기작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고 그렇게 탄생한 작품이 릴로와 스티치였습니다. 원래 이 영화의 스토리는 숲에서 불시착한 스티치가 다른 동물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고 캔자스 시골 농장에서 혼자 생활한다는 이야기였으나 이전에 디즈니 몇몇 작품들이 동물끼리의 유대감을 소재로 다뤘다 보니 이번에는 사람과 유대감을 쌓는 게 어떠냐는 제안에 스티치가 인간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족의 의미를 배워가는 플롯으로 변경됐다고 합니다. 이때 취소된 숲속 동물들과의 유대감을 형성한다는 소재는 2024년에 개봉한 드림웍스 애니메이션 와일드 로봇에서 재사용됐다고 합니다. 이것도 재밌으니까 꼭 보세요. 시리즈의 주인공이자 외계인으로 온몸이 푸른색 털로 덮여있는 악동 줌바 주키바 박사의 실험으로 태어난 실험체 626. Your name is 626. 굳이 숫자를 616으로 한 이유는 처음에는 666이었으나 디즈니 측에서 수정해달라고 했고 이후 랜덤으로 숫자를 돌리다가 나온 게 이거였다고 합니다. 스티치가 더 익숙하고 유명하니까 지금부터는 스티치라고 말할게요. 애니메이터들은 스티치의 디자인을 보고 곤란했는데 그 이유가 눈에 동공 같은 게 없이 죄다 검은색이어서 관객들이 스티치의 감정을 읽기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티치의 행동을 과장되고 역동적으로 연출했다고 합니다. 줌바 박사는 여러 불법 유전자 실험을 통한 괴물들을 만들었다는 죄로 스티치와 함께 재판에 들어가는 장면으로 영화가 시작합니다. 줌바 박사는 스티치는 천하무적에 힘도 세고 머리도 좋고 여태껏 보지 못한 새로운 생명체이지만 뭐든 부수고 싶어하는 파괴 본능이 문제인 것 빼고는 완벽하다고 말합니다. 간투라는 거대 외계인은 당장 스티치를 죽여야 한다고 말하지만 은하 연방 총사령관은 일단 말이 통할지 모르니 스티치에게 대화를 시도해보지만 스티치가 어떤 외계어를 말하고 다들 놀라며 지금 당장 스티치를 없애버리기로 결정합니다. 이때 스티치가 한 말이 인데 뜻이 나 뭔가를 부수고 싶다로 알려져 있는데 크리스가 이것은 팬들의 해석이고 이 장면에서 스티치가 하는 외계어를 영어로 번역해 말한다면 듣는 당신도 여기 외계인들처럼 기절하거나 토할 거라면서 스티치가 한 말의 뜻은 알고는 있지만 너무 끔찍해서 그게 뭔지 말 안 할 거라고 합니다. 너무 끔찍해. 총사령관은 줌바를 불법 유전자 실험 혐의로 감옥에 수감하고 간투에게 스티치를 외딴 소행성에 던져버리라고 명령합니다. 하지만 스티치는 간투의 우주선에서 탈출하죠. 스티치가 캡슐을 핥는 장면에서 이 침자국이 디즈니의 D라고 합니다. 원래 간투는 여기까지만 등장하고 퇴장하는 단역이었으나 캐릭터의 매력을 파악한 제작진들이 간투를 영화 후반부에 재등장시켰습니다. 위험한 괴생명체의 탈주에 난리가 났고 은하연방 요원들은 스티치의 착지 장소를 계산하는데 이 외계인들의 외형이 곰돌이푸에 나오는 캐릭터를 기반으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스티치의 착륙 장소를 계산한 이 외계인은 피글렛을, 행성이 물에 덮였다고 말하는 이 캐릭터는 티거와 닮았습니다. 스티치의 착륙 지점은 바로 쥐구, 마침 그의 약점이 물이라서 행성의 약 70%가 물인 지구의 바다에 착륙하면 그대로 영화 끝이었겠지만 다행히 스티치는 하와이에 불시착했죠. 이때 스티치가 한 말 중에 스타워즈 시리즈의 주인공 중 한 명인 를 말합니다. 원래 스티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을 예정이었지만 무성 캐릭터로서 한계가 있기에 결국 크리스 샌더스가 성우를 맡았습니다. 총사령관은 스티치를 포획하기 위해 창조자 줌바 박사와 지구에 관심이 많은, 그것도 모기에 관심이 많은 미친 새끼 줌바 박사를 감시할 은하 연방의 요원 플리클리를 지구에 보냅니다. 플리클리는 의외로 지구와 관련해 전문가 수준인데 줌바나 자신 같은 누가 봐도 외계인이 총 쏘고 다니면 지구인들이 난리가 난다면서 일단 변장부터 하고 총은 최후의 수단이라고 말하는데요. 이때 플리클리가 립스틱을 바르고 드레스를 입는데 그의 취미 중 하나가 여장이라고 합니다. 플리클리가 말하길 사람에게 총을 쏘면 안 되는 이유는 멸종 위기종인 모기의 먹이가 인간이어서 줌바 박사의 초기 컨셉은 스티치에게 불만을 품은 우주의 갱단 일원이었다고 하며 스티치는 줌바가 속한 그 우주 갱단의 두목이라는 설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내부 관계자들이 갱단 스토리가 생각보다 별로고 귀엽고 아기 같아 보이는 스티치가 갱단 두목처럼 말하는 게 생각보다 매력적이지 않다는 피드백이 많아서 스티치의 범죄자 설정은 폐기되고 유전자 실험체로 줌바는 스티치를 창조한 박사로 컨셉이 변경됐다고 합니다. 하와이에 불시착한 스티치는 도로 위에 있다가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는 빗방울을 총으로 쏘고 개구리를 위협하다가 다가오는 트럭에 존나게 치이죠. 개로 오인받아 동물보호소에 수감된 스티치는 마음만 먹으면 이곳을 벗어날 수 있었지만 어느새 지구에 도착한 줌바와 플리클리 때문에 섣불리 행동할 수 없었죠. 그때 애완동물을 원하는 릴로라는 소녀를 발견한 스티치는 허리에 두 팔과 머리에 더듬이, 등에 가시를 숨기고 자신을 어필한 끝에 릴로에게 선택받게 됩니다. 하와이에 살고 있는 소녀 릴로는 안타깝게도 어린
어린 나이에 부모님을 여의고 유일한 혈육인 언니 나니와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니가 언니라기보다는 엄마처럼 잔소리를 하며 자신을 돌보다 보니 엄마보다 언니를 원하는 릴로는 나니와 자주 다투기도 합니다. 이때 릴로가 숨어있는 장면이 원래 건조기 같은 거였으나 아이들이 모방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지금과 같이 나무 상자 같은 것으로 수정됐습니다. 이 릴로와 나니라는 이름들은 크리스 샌더스가 지도를 둘러보다가 우연히 릴로거리, 나니거리를 보았고 거기서 그대로 따온 것이라고 합니다. 이 릴로라는 단어가 하와이어로 상실, 너그러운 사람이라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부모의 부재, 말썽꾸러기 스티치에게 관대한 모습을 보여주는 릴로의 캐릭터성을 어느 정도 반영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릴로는 매주 목요일마다 퍼지라는 물고기에게 땅콩버터 샌드위치를 먹인다고 말하는데 오프닝 크레딧이 등장하기 직전에 빵을 물고 헤엄치는 물고기가 보입니다. 원래 릴로는 퍼지라는 이름의 애완물고기를 키운다는 설정이 있었습니다. 릴로가 스티치에게 이 물고기를 소개시켜줬는데 스티치는 그걸 던져버리고 릴로가 퍼지를 구하려다가 갈매기에게 쪼이고 스티치가 그걸 보고 웃는 장면이 있었으나 너무 과학적이라고 생각되어 삭제됐다고 합니다. 릴로가 스티치에게 자신의 방을 소개하며 침대를 보여주는데 오른쪽 상단벽에 미키마우스의 그림이 보입니다. 또 릴로의 방에는 1941년에 디즈니가 제작했던 덤보의 인형이 있습니다. 또 릴로와 스티치는 덤보 이후 최초로 배경을 수채화로 그린 디즈니 작품입니다. 스티치의 지랄맞은 성격 때문에 릴로와 나니는 당황하지만 줌바 박사는 그런 스티치를 보며 흥미로워하는데 파괴 본능이 가득한 괴물 스티치가 곁에 부술만한 게 아무것도 없다면 아무것도 할 것이 없고 기억할 만한 게 없는 스티치가 앞으로 무엇을 할지 기대합니다. 스티치는 릴로를 깨워 동화책을 읽어달라고 합니다. 그 책의 내용은 아무도 좋아하지 않아 혼자인 것에 슬퍼서 우는 어느 한 오리가 자신의 울음소리를 듣고 찾아온 가족을 보며 마침내 가족이 뭔지 알게 되고 행복하게 된다는 내용이죠. 스티치는 그 책이 마음에 들었던 건지 책을 들고 침대에 자려고 누웠는데 릴로가 스티치에게 엘비스 프레슬리 노래를 들려줍니다. 스티치가 엘비스 프레슬리 코스프레를 할 정도로 이 영화에 유독 엘비스가 자주 언급되는데요. 엘비스가 하와이와 연관이 많은 사람이라서 그렇습니다. 하와이를 배경으로 주연을 맡은 블루 하와이라는 영화에도 출연했고 엘비스는 1973년에 세계 최초로 인공위성으로 생중계된 하와이 콘서트를 개최한 적도 있습니다. 다음날 아침 릴로는 언니 나니에게 축음기 기능이 탑재된 스티치를 보여주는데 뒤에 보면 디즈니의 뮬란 포스터가 있는데요. 나니의 성우 티아 카레레가 뮬란의 성우 후보 중 한 명이었습니다. 한편 다시 찾아온 검은 선글라스와 정장을 착용한 사회복지사 코브라 버블스. 코브라는 나니가 릴로의 보호자가 될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는 사람으로 스티치 난동 때문에 직장에서 쫓겨난 나니에게 어서 빨리 새 직장을 찾지 않으면 릴로를 데려가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책을 집어던진 스티치를 교육 좀 시키라고 하죠. 여기서 코브라도 서류 가방에서 책을 꺼내 스티치에게 던지고 그 책의 내용이 미국의 CIA와 관련되어 있다는 걸 나니가 보게 된다는 장면을 넣으려 했으나 필요 없다고 생각해 삭제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시작된 릴로의 스티치 교육, 그리고 새 직장을 구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나니와 그걸 지켜보는 코브라 버블스. 릴로는 스티치를 엘비스의 행동을 본보기로 삼아 교육하는데요. 이때 스티치가 장미를 들고 어느 할머니에게 선물하는 장면은 디즈니가 운영하는 애니메이션 교육 프로그램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장미꽃을 선물하는 문화에서 영감을 받아 제작한 장면이라고 합니다. 릴로의 교육이 효과를 본 것인지 스티치는 해변에서 멋진 연주를 선보이며 한층 얌전해진 모습을 보이지만 이어지는 사람들의 카메라 플래시에 짜증이 났는지 결국 해변을 엉망으로 만들어버리죠. 삭제 장면에 따르면 릴로가 자신에게 은근히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한 이 관광객들을 골탕 먹이기 위해 곧 쓰나미가 오니까 다들 죽을 준비하라고 말하는 장면이 있었으나 이걸 개그로 쓰기에는 좀 민감한 소재라고 생각되어 편집했다고 합니다. 스티치 때문에 난장판이 되고 결국 새 직장을 구하는데 실패한 니나, 그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코브라 곁에 두 명의 캐릭터가 지나가는데 이 두 캐릭터는 릴로 앤 스티치의 제작자인 크리스와 딘의 만화 버전입니다. 안 좋은 하루를 보낸 두 사람에게 위로의 말을 건네는 데이빗 카웨나, 그는 나니의 친구이자 나니를 짝사랑하고 있죠. 기분이 안 좋을 때는 파도 타기를 하면 풀린다며 두 사람에게 같이 놀 것을 제안합니다. 이 캐릭터의 이름은 하와이의 전설적인 서핑 챔피언 데이비드 누이아에서 따온 것이라고 합니다. 세 사람이 행복하게 노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 혼자 겉돌던 스티치는 외로움을 느낀 건지 물을 싫어함에도 같이 서핑보드를 타며 놀면서 함께한다는 것, 가족과 같이 있다는 게 얼마나 즐거운 일인지 알게 됩니다. 하지만 줌바 박사 때문에 릴로와 스티치가 물에 빠지는 상황이 발생하고 이를 본 코브라는 나니에게 노력하는 건 알고 있지만 최선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라며 내일 아침 릴로를 데려가겠다고 말합니다. 원래 코브라는 날씬하고 안경을 쓰는 외형이었지만 겉보기엔 딱딱하고 권위적인 공무원 같아 보여도 사실은 따뜻한 마음을 지닌 인물이라는 점을 더 잘 드러내기 위해 지금처럼 근육질의 모습으로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스티치는 릴로와 나니가 헤어질 거라는 걸 알게 되고 릴로의 가족 사진, 릴로가 읽어줬던 오리 이야기, 가족은 서로 떨어지지 않는 것이라는 릴로의 말을 듣게 됩니다. 가족 같은 존재가 없었던 인공생명체 스티치는 가족이란 게 무엇인지 점차 깨닫게 되죠. 릴로가 부모님의 묘 앞에서 우는 장면이 있었으나 영화의 분위기가 너무 무거워질 것이라고 판단되어 삭제했다고 합니다. 한편 줌바 박사와 플리클리의 연이은 실패에 더 이상 참지 못한 총사령관은 두 사람을 해고하고 간토 대장을 지구에 파견합니다. 이제 줌바 박사는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며 대놓고 모습을 보이고 스티치에게 광선총을 쏘며 추적합니다.
바꿨습니다. 원래 붉은색 광선을 쏘는 거였는데 너무 자극적이라고 생각돼서 초록색으로 수정했다고 합니다. 줌바가 릴로의 집에 쳐들어온 상황, 하필이면 나니는 새 직장을 구하러 가서 자리를 비운 상태. 릴로와 스티치는 서로 힘을 합쳐 줌바와 맞서 싸우나 집은 폭발하고 현장은 개판이 돼버립니다. 이 상황을 본 코브라는 당장 릴로를 보육원으로 데려가기로 결정하죠. 원래는 줌바가 이걸 던지는 게 아니라 도끼나 톱 같은 위험한 물건을 던지는 거였고, 스티치가 놓친 전기톱이 릴로를 따라가는 장면, 스티치가 가스호스를 틀어서 가스 폭발이 일어나는 장면 등 여러 장면이 수정됐습니다. 언니와 헤어지기 싫었던 릴로는 도망가버리고 산속에서 스티치를 만나지만 어느새 지구에 도착한 간투가 둘을 포획해버리고 그 모습을 나니가 목격하게 되죠. 다행히 스티치는 탈출하는 데 성공하지만 릴로는 잡혀간 상태. 플리클리와 줌바 박사가 스티치를 포획하고 지구를 떠나려 하지만 나니의 부탁과 스티치의 뛰어난 언변과 설득 끝에 줌바와 플리클리는 릴로를 구출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렇게 줌바의 우주선을 타고 간투를 쫓아가는데 이 절벽 사이를 지나가는 추격전이 원래는 도시 한복판에서 벌어지는 거였다고 합니다. 실제로 장면도 거의 완성됐는데 후반 작업 중인 상황에서 2001년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던 비극적인 어느 한 사건이 발생했고 결국 개봉 연기까지 하며 이 추격 시퀀스를 전부 수정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줌바가 여객기를 납치하고 간투를 쫓아가는 거였다고. 긴 추격과 간투와의 싸움 끝에 다행히 스티치는 릴로를 구출하고 상황은 모두 끝나는 듯 보였으나 이미 총사령관이 지구에 도착해 스티치를 데려가려 합니다. 하지만 스티치가 가족의 소중함을 말하며 성격이 온순해진 것을 보게 되고, 또 릴로가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외계인은 법을 잘 지킨다는 코브라의 말에 어차피 망명생활 형벌을 받은 애라 처벌 장소를 지구로 바꾸고 릴로와 나니를 스티치의 보호자로 임명합니다. 그리고 줌바 박사와 플리크리는 데려가지 않고 이 둘은 지구에 남겨지게 되죠. 그렇게 다같이 무너진 릴로와 나니의 집을 재건하고 성격도 온순해지고 착해진 스티치를 보여주며 릴로와 스티치 1편은 그렇게 끝이 납니다. 총사령관이 코브라에게 낯익은 얼굴이라 말하는데 둘은 1973년 로즈웰 기지에서 만났다고 하며 코브라는 전직 CIA 특수요원이었다고 말하는데요. 근데 그때는 머리카락이 있었다고. 코브라의 성우가 미션 임파서블의 루터 스티켈로 유명한 빅 레임스인데 코브라가 특수요원이었다는 설정은 여기서 따온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 귀걸이는 펄프픽션에서 빅 레임스가 연기한 조직의 보스에서 따온 것으로 보입니다. 디즈니 르네상스 명작들의 명장면을 망치는 예고편 시리즈로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던 릴로와 스티치의 첫 번째 작품은 시청자들과 평론가들의 호평을 받았으며 2003년 제75회 장편 애니메이션 아카데미 후보에 올라왔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상은 받지 못했는데 그의 수상작이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이었습니다. 이후 스티치와 동급의 힘을 가졌고 언어 능력이 더 뛰어나지만 게을러 터졌고 샌드위치를 좋아하는 줌바 박사의 실험체 625호 루벤과 우주를 정복하고 싶어하는 릴로와 스티치 시리즈의 악당 햄스터빌 박사의 이야기를 다룬 스티치 무비, 스티치의 여자친구 엔젤 등이 나오는 줌바 박사의 나머지 실험체들과 벌어지는 이야기를 다룬 TV 시리즈와 2005년에 나온 릴로와 스티치 2편 사랑과 우정의 홀라, 릴로가 어른이 된 모습이 잠깐 나오는 모종의 사고로 일본에 떨어진 스티치에게 벌어지는 일을 다룬 스티치 새로운 모험 등 여러 스피노프와 후속작들이 나왔습니다. TV 시리즈에는 같은 디즈니 작품인 킴파서블과의 크로스오버 에피소드가 하나 있습니다. 시간을 흘러 2018년 릴로와 스티치의 실사화가 결정됐으나 미국 배우조와 파업으로 인해 잠깐 촬영이 중단됐었고 2024년에 다시 촬영이 재개된 뒤 마침내 2025년에 공개했습니다. 이전 여러 디즈니 실사 영화들이 꽤 실망스러운 행보를 보이면서 스티치 실사화 역시 걱정이 많았으나 귀여운 스티치의 CG와 릴로 역을 맡은 아역 배우의 높은 싱크로율 덕분에 팬들과 관객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